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형주 의원님은 참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2주 동안 좀 시원한 데 갔다 왔습니다. 네, 잘 쉬고 오셨으니까요. 오늘 또 토론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 전체가 하루 종일 술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야권 내부에서는 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복권이 되면 뭐 경남지사를 다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뭐 재보궐선거 날짜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을 좀 이렇게 단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되었건 전당대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권 되셔도 결국 차기 대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사그러질 가능성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모두 민주당 안에서 이제 환영한다라는 입장은 같지만은 당내 주류인 친명계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좀 네. 아무래도 이제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가 일극 체제라고 할지라도 네.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다시 복권돼서 돌아왔을 경우에 네. 소위 친문 진영이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뭐 김두관 그 전 지사 전 의원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두관 뭐 또 기본적으로 김경수 이런 분들이 여전히 어떤 친노 친문 진영의 주축을 이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저하게 어떤 PK 진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지지 기반이 다시 한번 뭉치는 계기가 됐을 때 예. 특히나 이제 9월, 10월 가까이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의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가 실형을 받았을 때 상당히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그 고민들이 이렇게 장경수 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전에 이제 야권 분열의 노림수 아니냐. 그러니까 왜 전당대회 앞두고 왜 이 시점이냐. 그런 반응이네요. 저는 저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15 특사가 전당대회 그럼 전당대회라고 지금 현재 특사를 논의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명박 박근혜 때의 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장관 또 안종범 뭐 이렇게 현기한 이런 분들을 복권시키거나 꺼내줘야 되는데 사실은 정치권은 그들만 꺼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항상 사면은 그래 왔거든요. 균형을 맞춰주는 계기인데 왜 하필 김경수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은 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럼 김경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사람들을 그 없애면서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오히려 사실은 오히려 마음이 급한 사람은 김경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빨리 꺼내주려고 하는 입장이 더 많다는 게 부분이고 다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 정부 입장에서 노림수를 가질 만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 8.15이기 때문에 8.18보다는 이제 앞선 날짜라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어제 사면 그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돌아가지고 이번엔 아닐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이 아니고 다음이라 하더라도 2027년 전에 복권이 되면 어차피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매우 떨떠름한 그 이유는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현상 같은 거예요. 단순히 정권이나 또는 여당에서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사면 됐고 복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복권이 돼도 벌써 돼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복권이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민주당의 소위 이제 어항에 메기 한 마리가 들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지금은 전부 친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숨죽인 친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예. 지금 친명이라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문재인 정권 때는 친문이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이제 긴장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최측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비명계에서는 또 이제 김 전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 전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이 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최소한 뭐 복권된 것도 아니고 내일 뭐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미안하지만 조윤선, 김경수 이번에 복권 못한다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소위 김경수는 지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지방선거에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영국으로 떠났을 때는 지사보다 더 큰 꿈을 갖고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덕담한다고 보여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김경수 전 지사가 지금 영국에서 독일로 가 있을 때는 큰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 뭐 지방선거 할 수 있고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가 때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오히려 9월, 10월 넘어가서 정말 당의 위기가 왔을 때 당에서 김경수를 세워야 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 복권을 받고 난 다음에 예. 계속 독일에 있다가 당에서 절절하게 필요하다고 불려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고 미리 와갖고 내가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지금 당내 상황에서는 마지못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가 훨씬 좋은 전략이 네. 될 거라고 보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본인이 지금 어떤 생각일까?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월에 잠깐 귀국을 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였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때 그 복권설과 관련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에서는 계속 친문의 심정 역할을 해주시지 않은 기대가 있는데요.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지사 측도 좀 신중한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복권이 결정되면 바로 정치 활동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시간 문제죠. 정치 활동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바로 하느냐 좀 시간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 5월 추도식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도 참 그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모아가지고 한 예. 자리에 예. 그런 그림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네. 사실 그런 장면이 연출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금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선 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이미 지금 이광재,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 지금 이제 좀 한 발 물러난 상황인데다가 지난 총선 때 임종석 실장을 포함해서 전부 혁신의 이름으로 해갖고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명 친문계에서 마치도 꽃처럼 지금 한 사람 피어나고 있다 하면은 김경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초한 측면도 있죠. 좀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아하. 있으면서 얼기설기 있는 거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예. 그림상으로 볼 때도 또 유권자들이 느낄 때도 그 인식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조국, 이재명, 김경수를 모두 한 자리에 모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큰 그림이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 기생충인가?
너는 예. 다 계획이 있었구나 뭐 그런 대사가 어허. 있잖아요. 예. 근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을 불렀을까 싶어요. 예. 자, 근데 이제 꼭 1년 전이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영국으로 출국한 날이 이제 작년 보니까 8월 10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네. 8월 9일 날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극단적인 갈등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한국의 길을 잘 찾아보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소위 토니 블레어나 안소니 기던스 같은 영국으로 갔으니까 제3의 길이라든지 어떤 예. 상생의 어떤 협치의 큰 물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큰 어떤 정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연정, 많은 비판도 받았지만 사실은 상극보다는 상생하는 뭐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뚜벅뚜벅 가면서도 실제로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정통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더 공부를 하고 또 뭐 독일은 독일에 가서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또 혹은 독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떤 분단의 극복이라는 부분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다고 아하.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정당성, 지금 제일 이재명 대표나 장경태 의원이나 사실은 뭐 저기 정청래 의원이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 하면 당 밖에서의 정통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근데 김경수 의원이 지니고 있는 정당성은 노무현 문재인으로부터 이어나오는 적통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만 그것은 강성 몇 프로에 의한 장악이지 당 밖에,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와서 사실 김두관 지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당내에서 충돌하지 예.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그렇지만 여론조사상에서 큰 차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는다면 위협적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갔다 왔다는 의미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또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협치의 계기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면 복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복권이 된다면 뭐 여야 협치의 뭐 중요한 계기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항상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 내 적장자로서의 포지션을 본인이 계속 못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친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본인이 일극이 되어버린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너무 불편하죠. 자, 일단 곽규택 수석 대변인 여야의 협치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지금 여당 대변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또 네. 생각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예.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총리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하면서 나온 얘기가 어허. 김경수 복권이었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큰 그림이 있다라는 식의 약간의 유사 음모론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어쨌든 협치의 계기라는 말을 띄우는 걸 보니까 그게 이렇게 연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모처럼 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야당이 경선 중이에요.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법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다는 점을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또 궁금해진 게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아마 1주,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요. 네. 광주 전남의 투표 성향이 조금 이상하다. 음. 말하자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투표율이 낮거나 특히 전북 지역에 네. 전당대회에서
혹은 다른 데는 90% 이상의 득표를 받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가 네. 호남에서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고 예. 하는 부분을 굉장히 섬뜩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김경수 지사의 문제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압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협치라고 느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협치라고 느끼는 대상자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장영태 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협치라고 느끼기보다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건 고마운 것으로 해서 대화를 나누자는 계기가 되는데 네. 전혀 그걸 땡큐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상대가 협치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쪽 사람들 여러 명 구하기 위해서 김경수 하나 집어넣은 건데 그게 뭐 협치입니까? 이제 그런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오히려 민주당한테 상당히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예. 다만 이제 역으로 보면요. 근데 저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심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민주당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다. 바이든이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들어왔는데 트럼프의 오히려 지는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후보 1위 진영을 갖고 있지만 확실하게 다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예.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누군가요? 예, 근데 김경수, 아니, 트럼프는 뭐 그게 한동훈이 될지 오세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면 뭐 민주당 내에서는 네. 뭐 김동연이 될든 뭐 혹은 뭐 저 김경수가 되든 간에 더 나은 대안이 만들어 줄 수 있는 화두로 들어오른다는 알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까 장경태 의원 네. 인터뷰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은 떨떠름하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대표적으로 이 그 친명계의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쌓인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김경수, 조윤선 이 복권 최종 결정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거의 뭐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안 해주면은 본인들은 얼마나 열을 받을 것이며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의 그 조윤선을 포함해서 그 4명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서 김경수를 끼어 판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인데 예. 지금 이미 이렇게 얘기가 언론에 흘렀다라는 거는 거의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그러니까 보통 되는 것이죠. 사면심사위가 이제 법무부에서는 하는데 네. 그 논의할 때 보통 대통령의 입장이 좀 가만히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되나요? 된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그 가만도 안 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갖고 그냥 올리겠습니까? 이미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보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한간에. 적어도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열심히 복권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시그널이 없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물밑으로는 아하. 그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예. 저만의 상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요거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과제 중에 하나가 또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된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과연 한다면 이제 시기는 언제로 잡을 것이냐. 요것도 관심입니다. 네, 아마 그 휴가에 복귀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는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노란봉투법이나 그동안에 뭐 입장으로서 분명히 방송사법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할 겁니다. 다만 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수정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부 다 예. 하는 거 말고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혹은 정책위 의장 간의 소통에 따라서 네.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계기는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바로 하기는 뭐 하지만 나머지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통령이 입장을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성향으로 봐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보니까 이제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요구권 그 시한이 14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13일이고 네. 13일 국무회의가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논의하지 않을까 그렇게들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영수회담 제안에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관심인데요. 일단은 지금 거절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최혜병 특검법을 더 강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는 대화하려는 정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의 1대1 그런 회동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이제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의 진정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또 계기가 됐는데 여야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자 추천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한동훈표 특검법을 즉시 발의하십시오. 그래야 협상을 하든 토론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끌며 침대 축구만 하려다간 윤석열 정권도 망하고 한동훈 대표 본인도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자꾸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논의할 실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놔봤자 민주당과 협상이 될 리도 없고 오히려 전열만 분열시키고 우리 당의 전략만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뭐 여지없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을 이제 또 발의를 했고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한 것처럼 더 세고 더 강한 법안의 내용이 들어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는 제3자 추천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특검법 빨리 내놔라 계속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는 사실은 박찬대 원내대표나 민주당의 전략이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밀어붙일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 두 번째 특검 법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한동훈 그 후보가 후보 시절에 대표 전에 제3자 그 추천안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다리겠다. 그렇게 해서 이 논의를 끌고 가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합의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자. 근데 그때 이미 부결시켜 놓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잔도경 의원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틈을 준 거예요. 더 이상 더 나쁜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 붙어 할 게 없고 이미 4사람 정도 이상은 이탈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그래서 굉장히 실기했고 미스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얘기입니다.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고 대표가 없는 중에 이거는 해프닝이에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한 거거든요. 아직 대표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그 전에 우리가 영수회담 했을 때는 비대위 체제라서 두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한동훈 당대표가 있는데 그걸 제끼고 바로 안 그래도 불편한데. 근데 그러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오버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오버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까지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이 의중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아무리 확실하게 뭐 선거 해보나 마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라 하더라도 지금은 말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행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겠다는 뜻이냐?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최상병 특검법 돌아와서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실익이 없다. 제3자 추천 특검법 내놔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특검법 안 내놓는 겁니까? 좀 수그라드는 분위기네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자기가 공언한 것에 대해서 수없이 그 질문과 압박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퇴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꾸 이렇게 수위가 높은 특검법안을 만드니까 심지어는 여당에서 허접하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과연 최혜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진정성이 있는지 지금 민주당도 예. 저렇게 하면은 여당이 당연히 안 받을 것을 알면서도 더 센 법안을 냈다고 예. 지지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필하는 것을 봐서는 지금 진실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서 계속 정권 그리고 정부를 코너에 몰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지금 극명하게 노정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 내에서 하면 할수록 당은 오히려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를 민주당이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좋다. 그럼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네. 오히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예.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또 설득해야 되는 과제가 생기는데 아예 그럴 필요도 없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가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의 친 이재명계가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을 내놓고 우리는 우리의 안이 이거니까 국민의힘 안을 내놔서 서로 논의해서 그걸 좁혀 나가자 이제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면 네. 지난번에 지금보다 덜 독한 아하. 그런 것으로 좁혀 나가는데 간극을 더 벌려놓고 좁혀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안이 매우 부적절한 안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예. 대법관 추천제라는 게 성공한 사례 없어요. 그럴 뿐이 안다라면 지금 그것은 뭐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더 한동훈 체제를 공고히 하고 아마 가면 갈수록 이탈표가 줄어드는 그런 네. 결과를 낼 겁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이제 들어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도 할 수 없는 안을 지금 던진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최근에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컵라면 끓여온 여성 비서관의 격노한 그 영상이 화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비서가 이를 비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봤어요. 예, 네, 어떻게 그러니까는 보셨나요? 내용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네. 우리나라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 왜 이런 컵라면 끓이고 그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사로서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건데 예. 저걸 굳이 저렇게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의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동연 경기지사는요. 정치적으로 지금 지사의 자리에 있지만 또 행정력으로서 본인이 검증받은 네.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진짜 흑수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상당히 젠틀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의 세력 기반이 없는 거예요. 조직 기반이. 근데 본인도 나름대로 용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좀 급했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예. 글쎄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모르겠는데 이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항상 대권의 무덤처럼 어느 사람이든 경기도지사가 됐던 사람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서울시장하고는 좀 다르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였죠.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과거에 또 예. 경기지사 했던 분들. 근데 아무튼 본인의 취지는 알겠는데 예. 저 동영상 자체는 제 눈으로 보기에는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상철 전 수행비서가 뭐라고 그랬냐면 라면이 이미 준비된 걸 알았으면은 직원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고 가서 김치를 좀 챙기거나 물을 챙기거나 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챙겨서 이제 같이 먹든지. 근데 왜 저기서 이제 무한하게 저렇게 이제 버럭 화를 내느냐. 예. 지금 국민 눈높이가 달라졌는데 정치인들은 변하지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저 영상이
많이 흔들렸으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연한 저런 그 말하니까 인위적이지 않은 막 네. 저런 장면이 있다. 뭐 그게 적절하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차라리 저렇게 무슨 뭐 여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차라리 뭐 편안하게 같이 어울려서 라면 먹는 그런 뭐 영상하면서 웃으면서 내가 좀 그러면 컵라면 갖고 왔으면 나는 뭐 노란 무라도 예. 단무지라도 갖고 와서 같이 먹읍시다. 그런데 다음에는 끌어오지 마세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좀 하는 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적하는 게 다 저 영상 올릴 때 김동연 지사한테 물어보고 올리지 않았겠냐. 그러니까요. 올려도 다들 그 얘기 됩니까? 하더라고요. 잘 찍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이 뭐 정말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한테도 조금 방송에서 관심을 해달라 예. 그런 표현으로 느껴져서 어허. 그게 점수를 따지 못했다. 그렇긴 네. 한데요. 네. 예. 그렇긴 한데 외국에서 말입니다. 그 주지사나 그 비서 중에 여비서가 컵라면이나 뭐 그 토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져야 될 문화는 맞아요. 맞고. 예를 든다면 내 딸이 도지사의 비서인데 컵라면을 갖다 끓여준다. 저는 그 나도 자식을 키우면서 딸도 여기 지금 비서가 여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틀리지 않다고 봐요. 단지 아하. 그 장면이 좀 부자연스러웠다라는 것이지 아. 왜 비서가 컵라면을 끓여 바쳐야 돼? 이런 문화도 바뀌는 건 맞아요. 바뀌어야 예. 되는 건 맞아요. 메시지는 맞는데 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약간 좀 아마추어스러웠다. 예. 요런 거를 이제 경기도청에서도 이제 참고를 좀 하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